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나흘 동안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을 준비하는 연휴 마지막 날 풍경을 진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경객들로 붐비는 기차역. 집으로 떠나는 손의 손마다 부모님이 챙겨주신 정성이 가득 담겼습니다. 역까지 배웅 나온 어머니. 기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보내니까 기쁘게 타고 좀 쓸쓸하게 타고 그래요. 연휴의 끝자락 도심 박물관 마당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추위가 녹아내립니다. 대형 윷놀이와 투어놀이, 굴렁쇠 굴리기. 평소 보지 못했던 민속놀이는 또 하나의 설 추억으로 쌓여갑니다. 집에 갔다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내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애들이 집에 있기 답답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유통가는 몰려드는 인파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아이들,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어른들. 연휴 마지막 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가는 평소 주말보다 매출이 15% 이상 늘었습니다. 설날 때 받은 돈으로 이제 중학교 가니까 가방이랑 옷 사러 왔어요. 대체휴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진 설 연휴의 끝자락. 많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가 힘든데요. 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들이 일부 마련돼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 가족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적장애 1급인 고등학교 3학년생 아들을 둔 김애심 씨는 요즘 걱정이 늘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아들을 맡아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반경 15km 안에는 주간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는 상황.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보호시설을 찾지 못하면 생업을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집에 있으면 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놔둘 수가 없는 불안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허허벌판해서 이제 온몸으로 바람 맞고 있는 그런 느낌? 어렵게 주간보호시설을 찾는다 해도 실제 입소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원이 한 곳당 15명밖에 되지 않아 시설마다 대기자 수가 100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마다 작게는 30명에서 한 50명까지 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그 대기 인원들이 해마다 30-40명씩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주간보호소 설치가 의무가 아닌 탓에 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설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비를 들여 시설을 짓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이 건물이 상가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노유자 시설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지적 발달 애들 또 이런 주간 보호소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전국의 발달 장애인 수는 27만여 명, 주간 보호 시설은 625곳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발달 장애인과 가족 모두 힘든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10년 동안 진행됐던 진주대첩 광장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서 올 상반기에는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어거리로 유명했던 진주성 촉성문 앞. 들어선 건물들이 대부분 철거돼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남은 건물들도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 81동 가운데 철거가 완료된 건물은 72동. 나머지도 상반기 중에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 기존 건물이 철거된 2만 5천여 제곱미터에 기념관과 주차장 등을 조성합니다. 건물 철거가 완료되더라도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국도비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문화재 시구조사하고 발굴조사를 진행해서 그 시민단체나 전문가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협의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시민단체는 진주대첩 기념광장을 진주의 역사를 담은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광장에 진주의 역사, 문화, 정신을 담자. 이 광장 만드는 과정에 민관 협의 기구를 통해서 협치를 실현하자 하는 것이
진주의 랜드마크가 될 진주대첩 기념광장.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올해 부산과 울산, 경남의 집값은 지역 간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산은 올해 입주량이 평년보다 적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 울산, 경남의 아파트 가격은 나란히 올라 평균 2.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격 상승률만 보면 부산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울산과 경남은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이런 차별화는 올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K 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부산의 집값은 급락보다는 약보합 안정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째 근거는 올해 부산의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부산의 올해 입주 물량은 18,000여 가구로 평년의 97% 수준. 그러나 울산은 137%, 경남은 176%로 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올해 부산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또 하나의 근거는 부산의 아파트 보급률입니다. 부산의 아파트 보급률은 63%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비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산의 노후 아파트 비중은 10%로 전국 최고지만 울산은 4.3%, 경남은 3.6%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과 이주 수요도 집값 급락을 막을 것이라고 B&K 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분양시장 전망은 부산도 밝지 않습니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서 분양 가격이 높다라든지 입지가 좀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부산의 전셋값도 급격한 등락 없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시각 창원의 기온 영하 4도, 진주가 영하 7도, 합천은 영하 8도로 떨어졌고 낮 기온 2배가량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를 기점으로 찬바람이 밀려들겠고 주말 사이 비가 지나면서 기온도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이 확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량 적은 모습이고요.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밀양 영하 6도, 창녕은 영하 7도로 시작을 합니다. 한낮에는 거제와 김해 8도, 창원과 창녕 7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로는 절정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천 영하 8도, 거창 영하 1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사천 8도, 산청과 거창 7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5m로 동해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카니, 경력 10년 이상의 기술 엔지니어, 경력 3년 이상의 전장 엔지니어와 기술 영업직, 경력 2년 이상의 제어 시스템 분야 연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해양 관찰과 처리장 배관업을 하는 대우조선해양 사내업체인 거제 진일 ENG가 배관과 처리장, 농접 업무를 맡을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컨테이너선과 특수선을 건조하는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인 거제 주식회사 창일 기업이 선박 배관 설치 보조 업무를 할 단순 종사원 10명을 뽑고 있습니다. 선박 구성 부분품을 만드는 거제 우경기업이 조선소 도장 업무를 할 단순 종사원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원 조선업 희망센터가 2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1차 프로그램에는 구직 서류 작성과 면접 전략, 생애 설계 등
전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직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합천군 적중면 상홍사 강영고 스님 16만 원, 남성의용소방대 손상규 대장과 대원 13만 원, 누하마을 김창섭 이장과 주민, 당산경로당 회원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당산마을 황재민 이장과 주민, 두방경로당 안희태 회장과 회원, 두방길 안희열님, 두방마을 안병문 이장과 주민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명곡마을 이경자 이장과 주민, 부수경로당 김명수 회장과 회원, 부수마을 정숙자 이장과 주민, 상부 이길 백환기 님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양림 게이트볼 회원, 양림경로당 정근주 회장과 회원, 양림부녀회 회원, 월막 할머니 경로당 회원이 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적중면 자율방범대원, 적사모 회원, 주부민방위 대원, 횡보부녀회에서 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가 민간 투자 사업인 마창대교의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 규정을 폐지하는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오는 2038년까지 최소 1,761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통행요금 인상을 내년 하지 않도록 해 도민 편익은 최대 2,443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변경 전 협약에 따라 지난 8년 동안 MRG에 따른 차액 보전금 등 800여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왔습니다. 경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난 3년 동안 지역 인재 채용률이 1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염동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계획 분석 결과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109개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전국 평균 1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공기업이 27%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경북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경남은 11.1%에 그쳐 울산 7.3%와 함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